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장중 내내 결국에 장 초반에 강했지만 하락폭을 키우면서 약세 흐름으로 3대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 0.2%, 0.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도 나스닥 지수 기술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0.8%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론이 힘을 잃어가는 하루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실적, 그리고 지표, 그리고 국채 금리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3분기 실적 발표, 간밤에는 계속해서 엇갈리게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버와 화이자, 업종 자체는 다르지만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 내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었고요. 반면에 일라이 릴레와 같은 종목은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3개 분기 연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냈던 점이 악재가 되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특징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좋았고 전망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사가 어떤 횡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을 걸면서 시간 외에 상승하는 그야말로 같은 실적이 나와도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하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게 만든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도 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서 해석되는 현재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채용 공고,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거기에다가 건설 지출까지 전부 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부담 속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앞자리는 4였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중에 3자리로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4로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미국장이 되겠는데요. 이날은 섹터 평균 0.4%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하락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줄인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가장 강하게 갔던 게 에너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 쪽에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보다는 이 금융계 쪽에서는 견조한 지표 때문에 경제에 대한 이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됐고요. 부진했던 것은 가장 약했던 게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IT입니다. 둘 다 성장주가 부진했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소매 업종이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소매 업종의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형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렸고요. 그 가운데 다행인 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종 내에서도 일관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 장세를 보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IT하고 성장주 체크해 보겠는데요.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게 했던 재료지만 결국에 장 후반에 이 FOMC 부담감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게 아마존입니다. 최근 굉장히 비틀거리고 있는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전망까지 부정적으로 냈다라는 점이 악재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5% 밀렸고요.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밀린 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4.3%가 되겠는데요. 인도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인도 쪽에서 독점 금지 명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구글 자체의 시스템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큰 폭으로 밀렸고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이 다 갈 때 홀로 못 갔었던 메타 플랫폼스, 인스타그램의 먹통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메타 플랫폼스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장중에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내년 말에 테슬라에서 만드는 사이버 트럭을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달러가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서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상승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루 단위로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반도체가 선방을 했다라는 점, 오늘 국내 증시랑도 연결을 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체 중에서는 NXP 세미컨덕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3.9%. 여기에 바탕이 됐던 건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 웨스턴 디지털 3.8%, 전반적으로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장비주들이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램 리서치 1.9%,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1.7%, 전반적으로 제조업체가 혼조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잘 갔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헬스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도 종목의 등락에 한 몫을 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이 화이자입니다. 3.1% 올라갔는데요. 연간 매출 추정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이자를 백신주로 연결을 해서 보면 모더나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2.8%, 그리고 규모는 좀 작지만 바이오엔테크가 4.4% 강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백신주로서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일라이릴리는 파이자와는 다르게 완전히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2.6% 밀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좋지만 세계 분기 연속으로 전망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유 업체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버 11% 급등을 했는데요. 호실적에다가 긍정적인 전망까지 겹치게 되면서 올라갔고, 이날 공유업체에서는 우버만 올라간 게 아니라 리프트나 그리고 그랩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다 상승세를 동시에 타면서 투자 심리가 양호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AMD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전망도 부진했습니다. 이러면 통상 하락을 해야 되는데 시간 외에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매출이 55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67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자일링스의 인수 영향이 좀 부담이 컸었고요. 그리고 PC 시장의 부진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서비스 이용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악재였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도 내려잡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다 안 좋은 내용들이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는 CEO의 답변이 좋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제 그만큼 사람도 좀 줄이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좋게 봤고요. 지금 AMD는 게임 부분이 또 메인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쪽에서 매출이 높게 나왔다라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시간 외에 3%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IT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견조했었던 구인 지표가 나왔다고 앞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종목 자체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장중에 5.5%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이치뱅크 쪽에서 매수하기 참 좋은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그 뒤에 나온 말에 더 집중했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아마존의 광고 사업 부분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왔는데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게 되면서 이날 아마존은 5% 급락을 하면서 9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속도 조절 쪽이 나올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긍정적인 심리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날은 영국이 가장 강했습니다. 1.2% 상승했고요. 그 다음으로 프랑스 0.9, 독일 0.6%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10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치솟았던 점이 아직까지 충분히 해결은 안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2% 이상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좀 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었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했던 그런 기준보다도 더 감소했다라는 점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상승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10%대의 급락을 했다는 것은 이 WTI를 포함해서 에너지 섹터 내에서의 이슈가 되겠는데요. 미국 내에서 LNG 공장이 다시 한번 가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면서 2.6% 위협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반영을 했고요. 이날 원자재 시장에서는 구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니켈이 7.5%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재고 축적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띄었고요. 달러 약세에 금값은 0.5% 올랐고 10년물은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약간은 밀리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동부 시간 내일 오후 2시에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오늘 증시는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 폭보다도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인지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진한 제조업 지표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지표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오늘 시장에 부담이 되었는데요. 먼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PMI가 50.2를 기록해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2.1포인트 상승했지만 47.2를 기록하여 긴축 영역에 머물렀고 생산 지수는 1.7포인트 상승한 52.3을 기록했으며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기업의 지출 감소와 소비재 수요 감소로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조만간 이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9월 구인 이직 보고서, 즉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9월의 채용 공고는 1,072만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985만 건을 상회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양상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연준이 긴축에서 완화로 스탠스를 바꾸는 이른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악재가 반영이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우위에 불균형한 노동시장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지수는 채용, 자발적인 퇴직, 해고, 전체 퇴직 등 좀 더 세부적인 정보가 많아 노동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볼 수 있는 지표로 꼽히며 세부 항목별로는
교육과 보건 서비스, 레저와 접대 서비스,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반면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에서는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이번 FOMC에서 연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단 이번 달 7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며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리시 스낙 영국 신임 총리의 취임이 영국 암호화폐 기업과 시장 전반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스낙 총리는 과거 재무부 장관 시절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고 디지털 스타트업인 랜드 앤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처 패스는 기업가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며 스낙 총리는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알고 있으며 영국이 해당 시장 안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출신인 스낙 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해 여러 차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그는 지난 4월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영국 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처럼 규제하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전략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인수합병에 대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헬스케어 업체 존슨앤존슨이 매사추세츠주 소재의 혈액순환과 산소공급 의료기술 업체 아비오메드를 16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이 회사의 전일 종가인 252달러에 50%의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380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아비오메드와 인수계약에 합의했으며 아비오메드의 주주들은 특정한 상업적 임상적인 성과가 달성될 경우 최대 35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래 불가능한 조건부 가치 권리를 갖게 되며 이 거래는 2023년 1분기 말 이전에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아비오메드는 존슨앤존슨 메드테크의 일부로 독립형 사업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 가운데 존슨앤존슨 측은 이번 인수가 고성장 부분인 의료기술 분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오메드는 49.8%가 폭등해 377달러 82센트, 존슨앤존슨은 0.5%가 하락한 173달러 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ADP사의 10월 민간부분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9만 5천 건의 증가이고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이어지고 퀄컴, 로쿠, 브링커 인터내셔널, 언더아머, MGM 리조트, CVS 헬스, 이베이, 에스텔 로더, 캐나다 구스, 알보말리, 부킹 인터내셔널, 아폴로 매니지먼트, 휴메나, 마라톤 오일, 마틴 마리에타, 그리고 매트라이프가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